상위 10%, 나아가 상위 3%의 고급 아비투스를 가진 사람이 위로 도약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인드 파워 스페셜리스트 수성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기품이 느껴진다, 품격이 느껴진다, 저 아우라는 뭐지?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저 사람처럼 저 아우라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역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미국 트레이닝을 갔을 때 균형 잡힌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부터 뭔가 이렇게 샤랄라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뿜어내는 저 기운은 뭘까?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품격을 높이는 방법에 있어서 이 책은 강추, 아비투스라는 책인데요. 아비투스라는 말 자체가 세상을 사는 방식과 어떤 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어떤 생각과 감정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을 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뭔가 다르다, 이런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아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높은 신분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보고 듣는 것이 다르죠. 내가 높은 신분으로 태어났다면 높은 신분으로 계속 살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 여자는 살찌지 않는다라는 책을 봤을 때 프랑스 여자는 기품이 어디서부터 나왔나라고 보면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보고 그대로 배운 거예요. 높은 신분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훨씬 더 기회가 많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품격 자체는 뼛속까지 새겨진 겁니다. 그래서 잠재의식 속에 어릴 때 새겨진 거기 때문에 패러다임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사람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러면 아비투스라는 걸 바꿀 수 없느냐? 근데 여기서 아비투스는 바꿀 수 있다. 어떻게? 이 책에서 그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비투스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서 아주 분야별로 나눠서 나왔기 때문에 품격을 높이고 싶다면 이 방법대로 따라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품격을 높이는 7가지 자본으로 심리자본, 문화자본, 지식자본, 경제자본, 신체자본, 언어자본, 사회자본, 이렇게 나눠서 어떻게 나의 품격을 높이고 내가 그런 아비투스를 가졌을 때 내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고 난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공자의 아비투스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최상층을 가려면 최상층에 걸맞는 아비투스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희망적인 것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마인드 파워 채널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릴 때 들어갔었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프로그램화된 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게 자라고 너무 힘들게 자랐어도 우리는 그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아주 희망적이고요. 여기서는 분야별로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가 자세히 나왔기 때문에 아주 자주 읽어야 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옆에 두고 하나씩 자본을 강력하게 하는 것이죠. 출신 아비투스는 비록 우리의 일부이긴 하지만 우리가 출신 배경을 뛰어넘어서 성장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너무너무 힘든 최악의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반응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그 선택, 이 선택권은 우리한테 있다는 것이죠. 상위 10%, 나아가 상위 3%의 고급 아비투스를 가진 사람이 위로 도약한다. 이것을 못 가진 사람은 위로 오르지 못한다. 맞다. 불공평하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다. 인생은 불공평합니다.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고 이런 집안 환경에서 태어나고 이런 것들은 내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반응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품격을 결정하는 7가지 자본 중에서 저는 심리 자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생각이죠.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변하지 않고자 하는 마인드셋을 여기서는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하고요. 변화하고자 하는 것을 성장 마인드셋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 주위의 환경이 좋지 않다면 난 성장을 해야 한다. 근데 사실
사실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성장하고자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릴 때 보면 우리 끊임없이 성장하고자 했죠.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두 발로 일어나서 걷고자 하고, 우리는 성장 본능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를 쓴 조앤 롤링 다 아실 겁니다. 작가의 정신력이 없었다면 해리포터 시리즈는 출판되지 못했을 것이다. J.K. 롤링은 1권을 쓰는 동안 어머니를 잃었고 결혼 생활이 파국에 이르러 홀로 아이를 키우며 실업급여로 생계를 꾸려야 했다.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첫 3장을 써냈다. 하지만 롤링은 출판사 12곳에서 거절의 답을 들었다. 부사가 너무 많다. 너무 고루하다. 너무 길다. 마침내 블룸즈버리 출판사가 책을 출간하기로 했다. 하지만 출판사는 이런 아동 문학으로는 돈을 벌기 어려울 테니 안정적인 직업을 찾는 게 좋겠다고 충고를 했다. 롤링은 이 충고를 무시하고 계속 주제, 캐릭터, 문체를 더 세부적으로 다듬었고 결국 아동 문학으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인 최초의 여성 작가가 되었다. 자, 여기 보시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일단 결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열정이 성공의 바탕이 되는 것이죠. 자기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지금 너무도 힘든 상황, 어머니를 잃었고 또 결혼 생활이 파국에 이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을 딛고 위로 도약하는 성장 마인드셋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마인드파워 패밀리 여러분들도 이 성장 마인드셋을 가졌기 때문에 계속 필사하시고 계시죠. 마음 근육을 탄탄히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아직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역경이 닥치면 괴로워하고 심지어 원망하는 반면에 행동력이 높은 사람은 주저앉지 않고 재빨리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 그들은 그런 정신력을 탄생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체 근육과 마찬가지로 이런 내적 저항력, 회복 탄력성 이런 것들도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리 자본에서 정말 강자는 좋을 때 나타나지 않고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나타납니다. 어려웠을 때 여러분들이 쌓은 이 마음 근육의 파워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적인 부분을 끊임없이 단련을 시켰을 때 아비투스가 발휘된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셀프 이미지가 찌질하고 너무 힘들고 그것을 바꾸는 방법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7가지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테니까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까 한번 실천을 해보신다면 심리 자본을 좀 더 강력하게 강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긴장한 모습을 절대 보이지 마라. 지위가 높은 사람은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두려움, 거부감을 감추는 것이 그들의 구별짓기다. 항상 격식을 지킴으로써 인간관계를 보호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돋보이게 한다. 침착한 태도도 사실 훈련으로 가능을 합니다. 두 번째, 설명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라. 아주 힘들겠지만 좌절을 멀리하라. 비난에 흔들리지 마라. 어깨를 늘어뜨리지 않는 것이 엘리트 아비투스다. 너무 힘들면 어깨 축 처지죠. 그리고 땅만 보고 걷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라. 어깨를 쫙 펴고 내 심리 자본 자체를 그렇게 만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부자들은 새로운 경험에 훨씬 더 개방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관용적이다. 자기계발서나 어떤 경영서나 이런 것들을 읽는 것에 있어서 좀 더 개방적이라는 거예요. 나폴레옹 힐은 언제나 이야기를 한 것이 성공한 사람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왔을 때 그것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수용하고 나에게 적용을 해본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우연한 행운, 직접적 후원, 부자 애인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일한다. 마인드 파워 채널을 통해서 스스로를 강화시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원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서 내가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이것도 심리 자본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가난할수록 여론에 더 많이 끌려다닌다. 부자일수록 사고와 행동이 더 유연하다. 부자들은 일부러 주류에서 물러나 있다. 그들은 트렌드를 따르지 않는다. 직접 트렌드를 만든다. 여론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 주체적으로 생각을 선택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여섯 번째, 최고의 직업뿐 아니라 직업학교도 기업가 정신을 요구한다. 즉 직원들도 기업가처럼 생각해야 한다. 자신의 부서를 초월해 기업 전체를 봐야 한다. 비록 자신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생산 비용을 염두에 두고 시장과 트렌드 그리고 경쟁사를 조사하고 고객의 요구를 확인해야 한다. 내가 직원 마인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체
주체성을 가지고 사장 마인드로 일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사장 마인드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공장에서 일을 해도 사장 마인드로 어떻게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는 겁니다. 7번째,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개발하라. 이 7가지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떠신가요? 마인드 파워 패밀리 여러분들 근육을 계속 탄탄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 7가지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아는 것이 변화의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인상적인 멘트가 여기서 뭐였냐면, 위로 오르려는 욕구는 감사할 줄 모르는 불만이 아니라 창의적인 불평이다. 내가 지금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성장 욕구는 너무 내 상황이 싫어, 이런 불평, 불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더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창의적인 불평. 이 창의적인 불평이라는 것에서 목표가 생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마인드 파워 교육이 없는 거예요. 왜 밥 프록터에 좋은 교육이 없지? 불만족이 생긴 거죠. 불만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가서 가져올까? 라는 어떤 목표의식이 생긴 겁니다. 여기서 창의적인 불평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감사는 하되 불편한 부분에 있어서는 창의적인 불평을 해서 그 불만족을 목표로 끌어올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인드 파워 채널을 계속 보시면서 필사를 하신다면 심리 자본에 있어서 품격은 최상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인드 파워로 여러분의 심리 자본을 높이셔서 품격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